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무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12월 넷째 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먹거리 뉴스를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예견을 해봅시다. 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물류 대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검역이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해상 운송 적체가 심해져서 물류 대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코로나가 여전히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 식품업계의 원자재가 상승 요인이 이제 가공식품과 외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가공식품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오르고 있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올라서 이제는 점심 한 끼 먹는데 만 원 들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는 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는 단속이 좀 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많이 합니다. 물가 인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리 먹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외식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그 배달 앱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런 불만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시작돼서 크게 이제 관심을 끈 경기도형 배달앱 배달 특급의 성공으로 인해서 공공 배달 앱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식 업체 스스로는 뭐냐면은 이런 민간 배달 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배달 앱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정간편식의 진화입니다. 가정간편식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밀키트와 RMR, 레스토랑 간편식, 이게 이제 최근에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가정 간편식에 있어서의 차별화 전략, 어떤 업체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차별화 정책을 내놓을지 그것이 관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CPTPP 가입 여부입니다. CPTPP는 뭐냐면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원래는 TPP라고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거기에 탈퇴해버리고 나서 남은 회원국 11개 회원국들 중에서 이제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메가 FTA, 즉 거대 자유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역 규모가 전 세계 15%를 차지합니다. 이 11개 회원국이 교역하는 규모가. 여기 이제 뭐냐면은 영국, 중국, 대만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협정체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회원국 간 무관세입니다. 관세를 물리지 않는 그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품목, 다시 말하면 공산품의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지만은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해야 하는 농산물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회원국의 그 농산물, 값싼 농산물이 세금 없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산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우선은 뭐냐면은 저렴한 외국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뭡니까?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식량 안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 시장에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뉴스입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개고기 식용의 법제화 여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고기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년 2월까지예요.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개고기 식용을 공식적으로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은 그 먹거리 선택권을 법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지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는 제가 다음 주 방송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